자, 오늘은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계신 분이 저에게 최근에 이제 고민했던 내용을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미국 진출하고 싶은데 사정상 지금 한국의 석사 과정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건 항상 말씀드리면 제가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한국에 석사하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한국 교수가 이 사람한테 그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그런 주제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갈 길이 점점 막히게 되죠. 왜냐면 미국에 가려면 미국에서 인기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그 랩에서 교수가 읽으라고 강요하는 그 논문이 뭔지를 이제 저한테 좀 링크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 셰넌 통신 이론에 관한 거예요. 그 셰넌 통신 이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이렇게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통신은 절대 첨단이 아닙니다. 통신은 기술 중에서 이류 기술이에요. 그 미국에서 인류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인류 기술이고, 그 인류를 초월한 이제 뭐랄까 인류 위에 있는 앞으로 다가올 인류는 이제 양자 컴퓨터랑 이제 뇌에다가 컴퓨터 칩 박는 그런 브레인 컴퓨터 인터랙션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인류죠. 근데 이 통신 기술은 이류예요. 그래서 미국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통신 이론을 많이 공부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 좋기 때문이에요. 당장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다운로드 받을 때 와이파이로 다운받고 뭐 블루투스로 장비 연결하고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다 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걸 했을 때 당장 교수들이 기업으로부터 당장 연구비를 받을 수 있고 졸업생들이 당장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코앞에 내년 2025년에 단기적으로 먹고 살 거 생각하면은 통신이 짱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전자공학과 대학원에서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 같은 데서 통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통신.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기 좋은 생계형 토픽이 통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한국 지도 교수님이 통신을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더 미국적인 토픽을 하고 싶은데, 자, 그럼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근데 제가 항상 논문을 읽을 때 중요한 거는 이 논문을 쓴 단체가 어디냐를 먼저 봐야 돼요. 단체. 그 논문을 쓴 저자의 주소를 봐야 돼요. 주소. 근데 유럽 논문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한국 대학원에 계신 교수님들이 미국 논문을 읽어야 될 텐데, 자,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제1강대국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논문을 읽으면서 따라가야 될 텐데 왜 유럽 논문을 읽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미국은요,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그 미국 내국인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그 전 세계 그 지도 교수가 보는 거 외에 다른 시선을 더 볼 수 있죠.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왔고,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교수한테 그 한국 논문들도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기 때문에 일본의 최고 명문대에서 나온 논문들도 교수님한테 좀 이거는 연구했으면 어떨까요? 저도 자유롭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다 읽어보시고 아시아에서 나온 논문들은 읽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듣고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미국 교수들의 생각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미국 안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세계 최강대국의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의 논문을 먼저 참조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유럽 논문도 잘 안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정상의 그런 논문들만 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흔히 랭킹이 좋은 학교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랭킹 좋다 하면 이걸 학벌로 인식하거든요. 근데 학벌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랭킹이 좋다는 거는 미국 안에서 학교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연구실이 더 크고 연구실에 쓰는 슈퍼컴퓨터가 더 좋은 거고, 학생 한 명당 교수가 더 많이 할당이 되는 거고, 도서관에 책이 더 많은 거고, 실험할 때 실험 자재가 더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연구실 의자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명문대, 즉 랭킹 높은 학교라는 거는 돈이 많은 학교라는 거예요. 연구할 인력과 장비와 돈이 넘쳐나는 게 미국의 그 톱스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0위권의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도교수가 이 미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교수들하고만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미국 우리 연구실만큼의 돈 많고 연구비 많고 세계적인 인력을 보유한 랩은 다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수들은 미국 교수들끼리만 교류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너무 이렇게 그 미국 중심적으로만 하면은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이 가끔 뭐 유럽이나 아시아 학회도 가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리드하는 기술들은 다 미국에서 소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10위권 정도 명문대 교수가 되면은 이미 같이 연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막강한 동료 랩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수 입장에서는 이 절대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수 입장에서는 미국의 명문대랑 본인도 손 잡고 싶어요. 같이 교류하고 싶은데 막 교환학생도 보내고 막 교환 포닥도 보내고 같이 조인트로 연구하고 싶은데, 이미 미국 대학들은 같이 연구하고자 하는 이 세계 최강의 랩들이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수 입장에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수들이 그래서 유럽에 많이 손을 벌립니다. 유럽. 그래서 한국 명문대들 보면은 미국을 못 잡으니까 유럽에 막 손을 벌려요. 근데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유럽조차도 미국이랑 막 손 벌리려고 하는데 미국은 유럽의 손을 잡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미국 안에서의 세계적인 랩들이 자기네들이랑 연구하자고 줄 섰는데 굳이 유럽까지 손을 뻗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면. 그래서 결국엔 유럽도 미국을 잡기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명문대들이 자꾸 유럽이랑 손을 잡는 거예요. 유럽은 널널하거든요. 별로 막 이렇게 막 줄 서 있지 않아요. 미국이 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논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미국 논문을 안 읽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도교수가 미국 논문 읽어봤자 그 미국 논문에 나오는 내용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랑 교류를 해야지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건데 미국이랑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유럽 논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핏을 만들려면은 미국 논문을 계속 읽어야 돼요. 지도교수가 추천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미국의 랭킹 1등, 2등, 3등 하는 학교 이름 다 아시죠?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랩에 보면은 랩 홈페이지에 퍼블리케이션 섹션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논문을 죄다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교수가 권장하지 않더라도 님의 지금 교수는 미국에 포커스가 돼 있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이랑 같이 연구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님이 스스로 미국의 어떤 논문을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자꾸 유럽 논문을 읽는 거 그만하셔야 돼요. 유럽 논문 미국 못 따라갑니다. 미국 가려면요 미국 논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미국에 석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석사하잖아요. 그럼 교수가 죄다 미국 논문만 계속 읽으라고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교수가 리서치하고 오라고 막 하면서 어디 갔다 오라고 막 해요. 그럼 다 미국의 유명 연구소예요. 저도 박사과정 있을 때 여기저기 출장 다니면서 그 옆 연구실, 뭐 옆 국립연구실, 뭐 옆 대기업 막 이렇게 출장 다니면서 같이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다 미국의 세계적인
그런 거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기관이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논문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미국 논문이라는 거는 쓴 학교가 미국 주소가 있는, 쓴 연구소가 미국의 주소가 있는. 아시겠죠? 그거 보면 다 알잖아요. 미국 주소 뭔지 알죠? 예, 그거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님에게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자, 쉐넌 통신 이론을 지금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에 가면은 이 쉐넌 통신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 각종 통신 있잖아요. 뭐 5G라든가 와이파이, 뭐 인터넷 이런 거 할 때 이 통신, 디지털 통신 있잖아요. 그거의 최적화, 그거의 퀄리티, 그거의 대역폭 같은 거를 쉐넌 통신 이론을 바탕으로 이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통신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한국 취업하기는 좋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통신 이론 공부한 사람이 이류예요.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님이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 논문을 읽고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통신 이론이랑 결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자, 생성형 적대 신경망이라는 AI 기법이 있어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 사람이 쉐넌 통신 이론을 가지고 디지털 통신을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뭐랄까, 뭐 통신상으로 뭐 비디오나 이런 걸 보낼 때 그거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즉 인공지능이 드라이브하는 통신 이론입니다. 이런 생성형 적대 신경망 같은 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한 AI가 뭔지 본인이 독학을 하셔야겠죠. 독학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공부한 쉐넌 통신 이론이랑 본인이 막 결합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거를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 교수는 지금 눈이 당장 한국 대기업의 통신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거기서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도 교수를 이제 설득을 해야겠죠. 아, 교수님, 그래서 제가 신경망을 좀 공부를 했는데 이거랑 쉐넌 통신 이론이랑 결합해서 인공지능이 디지털 통신을 최적화하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님이 조금씩 이렇게 틀어야 돼요. 한국 대학원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수 하는 대로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교수의 눈은 항상 한국 대기업의 당장 2025년에 그들로부터 돈 받아야 되는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한국 정부로부터 2025년 돈 받아야 되는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 시선에만 머물러 있는 게 한국 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님이 스스로 계속 핏을 만들려고 진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원에 있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 스스로 독학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이고, 근데 교수님이 진짜 꼰대일 수 있어요. 학생이 뭘 교수가 시키면 하지 뭘 네가 이렇게 뭘 하려고 해, 이렇게 나오는 꼰대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추천은, 그래서 쉐넌 통신 이론을 공부를 하시되 이제 님이 박사를 갈 때 미국으로 이런 생성형 적대 신경망을 공부하는 랩에 님이 컨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석사를 했는데 쉐넌 통신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AI 관련 뭐 자격증이 좀 있고, 뭐 AI 관련해서 내가 뭐 스마트폰 앱도 좀 만들어 본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뭐 아니면 제가 인턴으로 뭐 AI 회사에서 좀 일한 적도 있고, 자꾸 이런 거를 이렇게 어필하면서 나는 AI와 통신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어필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석사하면은 미국 교수들은 한국 석사를 인정 안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님이 만약에 한국에 석사를 하더라도 미국 박사과정 어드미션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국에서 석사를 나왔다고 하니까 받아는 주겠지만 우리 학교 본교에 들어와서 석사과정 첫 학기부터 다시 하십시오. 요렇게 통보를 하면서 석박 통합 어드미션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석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2년 낭비되는 거잖아요. 인생 2년 얼마나 중요한데요. 특히 제가 성별은 알 수 없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때문에 2년을 이미 이렇게 허송세월 한번 하고 인생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한 번 한국에 석사를 하게 되면 군대 2년에 한국 석사 2년 해서 4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늦어집니까? 4년이면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석사를 안 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남의 인생에. 하지만 저 같으면은 한국 석사 하는 거를 지금 뭐 첫 학기라면은 많이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생 2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미국에서 어떻게 연구핏을 만들 것인가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